네, 새해에 지금 우리 첫 아니죠. 번째 만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리치 데드 푸어 데드 6장 7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책을 좀 서로 추천해가지고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네, 구입하는 네, 추천받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 챕터 6. 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을 하라. 이거 서머리 부분으로 할게요. 78페이지. 284페이지. 284페이지.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볼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실천을 위한 질문과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피아 사장님, 보선 사장님, 유진 사장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스트를 하나씩 읽을게요. 네,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나는 나는 재능 아니,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형편없는 데 대해 늘 충격을 받는다.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란 옛말이 있다. 불황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으라고 권한다. 음, 인생은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것과 많이 닮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다. 일단 그것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이 세상은 가난한 인재들로 가득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정적으로 고생하거나 실제 능력보다 적게 버는데 이는 그들이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기술적 전문성에는 나름 강점과 약점이 따른다.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위대한 부자 가문들의 비결이다. 다 리스트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정리가 되셨나요? 저는 읽었는데도 지금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질문을 다시 보면서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작가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재능이 아주 뛰어난데 돈은 별로 벌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비즈니스 네, 주위에 알고 계세요? 많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냥 실명으로 공개 안 하셔도 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정말로 그 재능에 비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가. 한번 소피아 사장님 먼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보통 재능이 많은데 소셜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인간관계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 그런 거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또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고 음, 더 빌드업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진짜 지식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일즈랑 마케팅 스킬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게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비즈니스로 자기가 어떤 지식을 발전을 시키려면 지식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다각적으로 모든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되게 좋아야 되고 셀링 스킬도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으면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부족함들이 또 되게 많이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네,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배우게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저는 또 되게 우리가 하는 일의 강점이 또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선 사장님 있어요? 남편도 예를 들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냥 조의로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더 이상의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나 부자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나쁜 인식. 그쵸. 음. 그러니까 그냥 즐겨요. 그러면은 와이프로서 어떻게 조금 인풋을 아니면 변화를 좀 꾀할 수 있게 좀 그래서 지금 그런 돈을 조금씩 즐거움을 빼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냥. 보여줘야지 눈에. 그냥 그럼 나는 이런 지식을 나는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프랙티스 해보면서 난 늘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쵸. 뭐 그쵸. 그러면서 아는 언니랑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신랑이 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대화 나눈 사람 중에서 우리 신랑하고 또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정말 똑똑하대요. 음, 말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맞아.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똑똑해가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기 오히려 더 힘들다고. 제 자기로 다 꽉 차 있어서. 틈이 없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음. 그래서 빈틈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백침이 약간 허당 이런 것들이 혹시 유진 사장님은 주위에 그런 분들 있나요? 변화를 어, 꾀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재능이 많은 음, 사람. 다들 이렇게 보면은 재능들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도 뭐 가드닝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고 뭐 이것저것 잘하고 본인이 정보를 습득하시는 그런 거는 잘 찾아서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제 도전하려는 소스들이 요즘은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럼 뭐 가끔 저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서제스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 파티에 왔던 그 집사님도 그게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나누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오시고 본인 뭐 이제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데 그냥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는 거에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나한테 인컴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아예 시도를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이렇게 하는 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일단 네.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 월드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선입견에 갇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많은 어떤 예를 들면 보선 사장님이 김치를 담그는 기술 그런 거를 막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누군가가. 근데 보선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누군데 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뭘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거기서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하지 않다고 어떤 수준은 돼야 된다고 느끼는 어떤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이나 어떤 선입견들 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예를 음, 들면. 그러니까 소재거리로도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되게 그 사람들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 안에 갇힌 그런 생각들을 먼저 제고해보고 시도해보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 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일단 시도해 보는 것, 아니면 내가 먼저 보여줘가지고 영향을 받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눈으로 보여줘야지. 아, 네, 무슨 이번은 네, 당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모색한 적이 있으신 분? 우리 다 있죠. 뭐 유진 사장님도 오페라 싱어 스타일이었고, 저도 기존의 어떤 그 전문직이었고, 보조 사장님도 전문직이었고, 소피아 사장님도 전문 엄마였고요. 그쵸? 그리고 디테일이.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셨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모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우리가 다 지금 진행형이지만. 제가 요즘에 릴스를 조금 꾸준히 올리잖아요. 네. 동안방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약간 생각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 수영 선생님처럼 내가 막 릴스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찍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미도 되게 훌륭하고 카메라를 사야 되나? 막 피보를 사야 되나? 어제 민호 선생님 만나서도 이거 저 장비를 좋아하니까 장비를 또 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던 릴스로 엄청 뭔가 또 이렇게 어디언스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시작을 하려면. 근데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동안방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피드백을 조금 받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들을 보고서 제가 좀 이렇게 망설이게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남편이랑 한 판을 뜨고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유진이 요즘 영상을 많이 찍더라. 그래서 요즘 소셜미디어를 가야 되는데 한번 릴스나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뉴시킨을 2년 동안 해보겠다. 그 얘기를 오늘 왔어요. 메시지가. 이만큼 오면서 그분이 스페니쉬를 퍼펙트리 하는 한국 분인데 그 스페니쉬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솔직히 얘기해서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동안방 때문에 찍기 시작하게 되니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릴스 했었던 거는 막 4,500명이 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만드는 거는 진짜 한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은 그때 방식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지만 이번 달 안에 제페토를 가보려고요. 그래서 그 제페토 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처럼 내 캐릭터를 팔로워를 하게 만들면은 또 거기 2억 명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또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 중기술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가 저는 내가 좋아한다고 항상 입력을 시키지만 정말 두렵거든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히말라야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는 유진 사장님은 잘한다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뭐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결론이 정리가 됐나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은 뭐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어떤 자극을 다른 줬다. 거를 거든요.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줬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네, 네. 짧게 대답하는 습관. 알겠습니다. 네. 네. 보선 사장님은 어때요? 저요? 뭐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그쵸. 저도 이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모색했을 때 영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결과를. 이제 많이 네. 했었고 지금은 저한테 이제 그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모티콘 쪽으로 지금 해서 이제 가상 현실을 지금 이렇게
어저께도 계속 그거로 이렇게 만들면서 했는데 음. 그거를 해서 이제는 포스팅을 하니까 사람들의 좀 생각을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입에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지금 집중적으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또 좀 움직이는 그런 이모티콘도 또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아바타가 막 루미스파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막 찾아보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거 신기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텐데 이거를 하나씩 팔려 나갈 때마다 저 사람들한테 커미션이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러면서 지금 조금 한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더라고요. 그 새로운 바로 어쨌든 지금 시작하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면서 그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기술을 배우면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마케팅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네 역시 마케터다운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신 거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무튼 기대가 되네요. 어떤 시도를 하시면서 또 가르침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그런 게? 저는 제가 그림 자체를 알기로는 그냥 스캔을 먼저 핸드폰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의 모습 이렇게 루미스파 이렇게 들고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그런 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호기심 천국. 네, 소피아 사장님 나눠주세요. 저는 뭐 릴스 트라이하고 계시네요. 뉴스킨의 그런 어떤 거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알면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손에 익어야겠구나.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하나를 완성하면 그다음에 다른 거를 또 거기다가 애드해 가지고 더 많은 거를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요새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네가 의사가 되더라도 너는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 비즈니스를 모르면 의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비즈니스가 기본이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시키는데.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 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야. 걔네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우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도 새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물론 젊은 애들보다는 굉장히 늦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굉장히 재밌어요. 사장님 말 되게 많이 잘하시네요, 이제. 네. 정리가 쏙쏙 됐습니다. 네, 엄마로서 그렇게 리드하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고 그다음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 그 어떤 시스템 안에 어떤 부속으로 있는 걸 가르치는 반면에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엄마가 특히 그걸 해나가면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궁금한 거 같은 걸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소재거리도 생기고 네, 너무 그런 리스펙트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겁내지 않고 내가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적용하면서 네, 간다는 그런 용기. 네, 그런 것도 네, 역시 내가 네, 인생 선배를 또 네, 가까이 둔 게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선배님. 네. 저는 어떤 다른 거를 시도하려고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멀티태스크도 아니고 되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제가 가지게 된 결과는 시도하는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벽이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엄청 높았다면 이제는 약간 까짓거 이런 어떤 마인드의 그런 그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거. 해보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이런 거. 전에는 그런 실패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시도조차 안 했던 그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의 그런 퍼센티지가 많았다면 시도를 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더라도 네, 계속 그 두려움의 그거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얻고 있는 어떤 네, 시도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3번.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에 뛰어들기를 거부하고 안정된 일자리에 그대로 머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런 분 있나요? 우리 다 뛰쳐나왔는데. 우린 뛰쳐나갔다고 봐야죠. 음. 근데 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랫동안 정말로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버텼죠. 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버텼는지 생각을 해 보면은 주변에 제가 여태까지 그때까지 배웠던 그런 그 생각들, 교육에서 가르쳐 준 생각들, 그리고 내가 직장 선배로 봤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패턴의 어떤 은퇴에 대해서 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 밖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인사이트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았고 그냥 그것밖에 몰랐었던 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은 넘어갈까요? 네. 4번.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한테 구하는 우리 각각한테 누군가가 내 경력을 위해서 어떤 거를 가장 배워야 할까요? 그런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싶은가? 네, 소피아 사장님. 저는 우선 SNS를 연구해봐라. SNS를 하라.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어떤 기술을, 어떤 경력을 에스카한 건 간에 하던 간에 그냥 소셜미디어를 보고 트렌드를 봐라 이렇게? 네. 오케이. 네, 보선 사장님은? 이해가 안 가.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 그 사람의 경력을 위해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에 대한 조언. 네. 그 사장님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 있을까요? 나는 이 기술로 성공하고 싶은데, 이 경력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런 조언을 구했을 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세일 잘하잖아요. 세일이나 마케팅 기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장님의 마음에서 나온 팁이 아니라면 그건 조언이 될 수 없지. 그 책 보니까 그러라고 하던데. 근데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적인 거고 이제 네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싶은가?
혹시 유진 사장님은 있어요? 저는 저번에 소피아 누나를 만나가지고 소셜미디어 그 앞에를 정해주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지금 생각났는데 보통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싱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어떤 싱어가 되고 싶고 너에게 좋은 너만이 갖고 왜냐면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너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5가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럼 요런 스타일을 다 뽑아서 너가 이런 거를 비슷하게 연습을 하면 이게 하나가 되면서 너만의 그 소리로 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 셀프 브랜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피아 선생님 거를 머리를 막 쓰면서 그 인스타그램 가서 달아놓은 걸 보니까 제 거보다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컨설팅을 받아봐라는 얘기를 하거나 너 혼자도 생각을 해봐라 하거나 그래서 내가 특별한 점을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플랫폼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기술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먼저 파악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은 맞죠. 왜냐면은 사실, 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렇게 맞춰갔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뭘 배우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가장 잘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기술을 그러니까 대학도 사실은 지금 모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레벨부터 엔트리 레벨부터 들어가 가지고 그 기술을 터득한 다음에 실제로 정말로 제대로 페이블을 받으면서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어쨌든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진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카운셀링을 받아라. 카운셀링을 받는다는 그런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필드에서 그냥 실제적으로 프랙티스를 안 해보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실제로 부자가 되고 그 모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는 조언과는 임팩트와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의 깊이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페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그리고 그 실전을 해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서 이 질문을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네. 하나반에 5번. 당신의 삶에서 기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는 것이 당신의 성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는 것.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부라는 어떤 것에. 그쵸? 우리가 전에 기빙이라는 책도 읽고, 더 기버라는 책도 읽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계속 지금은 줘야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마케터로서도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사실은.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셀링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스타그램 보면 어때요? 다 팔고 있잖아요.
다 팔고 있잖아요. 다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서 차별점을 느끼는 거. 그 사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똑같이 브랜딩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분은 어떤 것이며 나한테 기분은 이거 내가 고른 또는 기빙은 어떻게 내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pen door also Avengers. These are all toys. 이거 베이비 책이야. 네, 이거 CP야. 요거를 잠깐만요. 잠깐 짧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해당이 정확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쉐어가 어딨지? 진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오랜만에 해서 쉐어 버튼 뭐 어떻게 쉐어 스크린 여기 있구나. 큰일 났어. What is your life's purpose? What is your mission in life? Instead of, to get rich. Wrong answer. He chewed me out. He said, it's a waste of a good mind. Why don't you do something to change the world? Let's change the world. I just want to get rich, And finally, I got it. As he says, I'm not here to work for me. I'm here to work for everybody else. And it was a pretty cathartic event once I realized how greedy I was. Then I studied with him for 3 years. And every time he kept asking the same question that he asked himself, what can I do? I'm just a little guy. What can I do? I'm just a little guy. He was tiny too. So I ask all of you, what can you do? Just little people in many ways.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기부 역할이 꼭 뭐 돈이 아니래도 뭐 내가 정말 잠시만요. 오디오가 물리거든요. Look for job security instead of go for financial freedom. If somebody should take care of you and said, I'm going to take care of other people. 네, 죄송해요. 얘기해 주세요. 기부라는 그 역할이 나에게 주는 거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준다는 거. 오 마이 갓. 네.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막 원해가지고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거를 내가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행복을 주는 거죠.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요새 체계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거고, 옛날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친정을 많이 도와준다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데는 나에게 행복하지 않아. 그럴 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래, 이게 내가 뭔가를 남에게 줬을 때 이게 나에게 오는 건 행복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신앙 안에서도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남에게 뭔가를 줘라. 뭐 돈이 꼭 아니래도 웃음이라도 줘라. 웃는 얼굴이라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내가 굉장히 다운이 되고 행복함을 못 느끼더라고. 멋있어요. 네. 나의 존재의 행복함, 존재의 이유를 알려면 기부를 해야 되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나누었을 때 행복하다는 거. 앞으로도 많이 나눠주세요. 멋지십니다. 네, 유진 사장님은 어때요? 저는 요즘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2021년 마무리하면서 오랜만에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정돼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중심이 서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기빙을 할 때 뭔가 항상 주면은 기대하는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해 줬으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카운슬링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언제 저희 사모님이 목사님이 컵을 주셨어요, 저한테 선물로. 뭔가 컵이 아니라 그 의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또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 것만으로도 그 목사님이 기쁨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거로 족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게 끝이다. 그 외에는 저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항상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딱 끊어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뭔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해 줬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엄청 내가 많이 받게 된다는 거를 그 기버책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이해 못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음. 그게 이해가 되면서 음. 나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딱 분리가 되고 그 기부 자체를 레이블을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딱 되니까 오히려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한동안 계속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러다가 요즘에 많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좀 더 뭔가라도 집에 와서 베풀거나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거나 가서 봉사를 더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니까 진짜 그 존재의 느낌을 느끼시는 게 내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뭔가 내가 더 액티브하게 내보냈을 때 정말 에너지가 더 많이 솟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눴을 때 에너지를 받는다. 네. 좋네요. 우리 보전 사장님은 어때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언뮤트 해주세요. 저도 나눔이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집에 뭐 방문을 하더라도 뭐 하나라도 손에 쥐어서 보내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나눔을 하고 주고 하는 이유도 내가 먹어서 맛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재미가 그리고 내가 해준 거를 먹고 이렇게 좋아해주고 맛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그게 나의 희열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게 참 비유가 쉬운데 맛있으니까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나누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맛있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자꾸 보전 사장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먹어본 음식 중에 보전 사장님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받는 나눔으로서 다시 받는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근데 연말 때 예. 고객이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보선아 연말인데 뭐 고객들한테 선물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고 내가 정성껏 뭔가를 만들어서 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왕 주는 거 자기가 쓰는 거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뭔데요? 그러니까 뉴트리얼 샴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진짜 꾹꾹 누르고 우리 다 했어. 네 알겠다고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오고 싶었는데 애매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게 사람이 정성껏 그렇게 해줘도 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함에 뭐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음. 어 정말 쉘피시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에 참 받으면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받아주고 네. 싶고 네. 그래서 참. 네. 아. 엄마 우리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안에서 진짜 그쵸? 아픔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이것저것 보수로. 그러니까 와 네. 거기서 또 걸러지는 거죠. 이제 또 사람. 음, 음. 저도 연말에 고객들 그 감사 선물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입장이랑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필요 없는 이상으로 많이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받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물론 그 모든 것을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거를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감사하단 말도 안 하는 거 그런 거는 약간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표현 안 하는 것도 그냥 이제 보내버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참 우리가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연말에 힘들었던 제가 가진 습성이 딱 뭐였냐면 연말에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심하게 뭔가를 사는 거예요. 계속 스크롤하면서 아마존으로 뭔가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쇼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방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계속 사들이고 있구나. 근데 결국 그러니까 뭔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예를 들면은 그런 고백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게 모든 사장님들도 비슷할 텐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되게 목마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 기쁨이 전해지고 이런 반응이 너무나 없는 그런 적어진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약간 메말랐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막 자꾸 뭔가를 사들이면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뭐 그전에는 내가 했던 뭐런 행동에 뭔가 있었지만 그거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폭식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뭔가를 다 빨아들이는데 뭔가 해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아마존으로 계속 뭔가를 사는 거를 발견을 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그거를 알고 그때 딱 왔었던 게 뭐냐면 제가 월드비전을 7년 전에 끊었어요. 그 월드비전을. 그 누군가한테 기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가장 첫 순위로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면은 다시 해야지. 그거를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안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기부는 어디든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알아서 오토 페이먼트로 나가는 걸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보는 걸로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다 바꿔가지고 월드비전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기부를 하는 걸로 그날 결단을 하고 딱 월드비전을 들어갔는데 쇼핑 카트랑 똑같이 된 형식으로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쇼핑 카트랑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오랫동안 후원을 안 받았고 쇼핑 카트랑 똑같이 디스플레이 돼 있는 그걸 봤을 때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날 이제 쇼핑을 이걸로 줄이자. 그리고 저는 옷 정리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사댔더라고요. 한 트래시백으로
5 봉다리를 버렸나?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거를 계속 사들이는 이 짓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제 저는 그 기부를 그 6 아이들로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훨씬 더 기쁨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이렇게 나가는 오토페이먼트로 나가는 그거보다 훨씬 어떤 실제적인 동기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사장님들의 사진도 다 붙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미션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것보다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은 그 동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안 보이는 것 아니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가로 오토메이션 하면서도 동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제 각각 자기의 마음에 더 동기가 되는 부분으로 기부의 형식을 바꾸면 또 서로 시너지를 받으면서 더 확실히 나눔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받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빙이 어려워요. 기빙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고 저도 기버를 읽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기빙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나왔었는데 참 반응을 해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다시 기빙을 하는 거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기빙을 했을 때 반응을 해주면서 기빙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빙백에 참 인색했다. 그런 것도 약간의 기부의 어떤 형태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반응을 해달라고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달릴 거고 또 다른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반응을 해주면서 지금 너무 외롭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그쵸?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버의 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수연 사장님이 앞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기빙이라는 형태를 할 때 지금 뭐 보선 사장님이 말도 안 되게 뭐 뉴트리어 샴푸를 선물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까 얘기한 이수연 사장님 말한 대로 이건 이제 상담적인 거에서 심리학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받을 만하지 않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약간 오버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편함을 누구든지 다 느낀대요. 그냥 너무 선천적으로 받는 게 유스트 돼가지고 약간 막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불편함을 그냥 얘가 무리해서 줬구나 고맙다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불편함을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수연 사장님이 약간 호구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 불편함을 다르게 뒤틀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관계십이 틀어지게 된대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고객한테 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딱 맞춰서 제 기억에도 기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액션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땡큐 그러면 땡큐 그 텍스트로 딱 받아들이고 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적인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같이 헤아려 줄 때 정말 이렇게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로 하시면 상처도 조금 덜 받으시고 나를 지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남편이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무뚝뚝하잖아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땡큐랑 excuse me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 오게 됨으로써 집안에 전혀 없던 그런 작은 땡큐
전혀 막 너무 삭막했던 이런 집안에 땡큐 뭐 아니면은 그런 허그, 작은 허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딸들이랑 하기엔 어색한데 전혀 이제 그런 문화가 있던 사람들이랑 그런 걸 하면서 힐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 장가 오자마자 대릴 사위로 있었는데 빤스를 바로 빨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외국 문화에서는 막 남의 속옷을 막 빨아주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갑자기 빤스도 빨아주고 막 이러면서 뭐 빤스 내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허물 없이 그렇게 이제 한국 문화랑 이제 외국 문화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섞여 갔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진 사장님이 한국 사람은 그렇고 미국 사람은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민족이 있는 우리 이제 이런 문화로서 그쵸? 우리는 섞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이제 챕터 한 장씩밖에 못 끝내네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금방 갔네요. 6번.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기빙 하는데 어떤 다른 힌트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로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우선 줌에 대해서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릴스나 숏폼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해봐 가지고 그런 거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로 모집을 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운동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민정 사장님이. 근데 저는 저희 뉴스킨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성악적인 그 노래 이런 표현하는 레슨 이런 거를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애들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발성이라든지 뭐 파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도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고객분들 중에서 뉴스킨 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가르친다더라. 이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프리 레슨 같은 거를 하고 싶기도 해요. 네, 지금도 저는 그냥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뉴스킨 안에서 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음악적인 어떤 재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2살 이전에 이제 대상 이제 한 그룹은 엄마가 같이 그 음악을 따라하게 부모가 따라하게 그 그룹이고 하나는 그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놓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2살 이전의 아이들이 부모가 따라 불렀을 때 그 음의 차이를 다 구분을 하더래요. 근데 배경으로만 그렇게 틀어놓은 집단들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그걸 보고 저는 남자애들이 음악 하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내가 해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진 사장님의 시온이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같이 음악을 계속 불러주고 같이 참여를 해주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음악적 재능을 자동으로 얻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재능을 여기서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육아맘들 많으신데 신청자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네, 그래서 중세상에서 뭐 너무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뭐 1년에 몇 번씩 코러제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때 또 모여가지고 또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네, 많은 아이들도 레슨을 해봤기 할 때문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다른 사람들이랑 리치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네, 기분은 운명이다 생각하신 그 소피아 사장님. 저는 이제 제가 요새 꽃꽂이도 가끔 이렇게 올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꽃 선생님이 그 꽃꽂이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기가 직접 차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같이 가서 그거를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선생님이 거기 가서 너무너무 힐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꽃 거기 가서 사서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거기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 할머니 한번 가르쳐 드리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해야겠다. 그거 꽃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꽃꽂이 하는 이거를 선생님이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거를 접목을 시킬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자식들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아들만 있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또 이런 시대에 또 메타버스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내지는 이거를 갖다 릴스 뭐 이런 거로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뭔가 이거를 지금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작하기로 했고 우선 이 코비드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전문가와 함께 내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기부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좋네요. 그냥 꽃만 봐도 되게 힐링이 되는데 진짜 네. 시각적인 그런 힐링이 제일 쉬운 게 음식이랑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맞아요. 꽃들 뭐 거기에 이런 댓글이 자연 제일 많이 달려. 너무 막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진짜. 그럴 정도로 지금 자연도 되게 플랜테이션 인테리어나 인테리어가 아니고 집안에서 그린으로 하는 것도 되게 유행인 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막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금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위로랑 힐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괜찮아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왜냐면 너무 막 세상은 잘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성공해야 된다고 저도 거기서 지금 그것만 지금 알고리즘에서 장식이 돼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다가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너무 성공적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빈 공간. 그리고 거기는 되게 과시잖아요. 전부 다 피드는. 명품에 자기 행복한 모습만 다 올리는 게 뭔가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너무 그걸 보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봐주는 그런 위로나 그런 힐링, 그쵸? 그런 한마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담이나 심리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저 지금 우울증인지 갱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르몬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빙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보산 사장님, 힐링의 아이콘 보산 사장님. 힐링의 아이콘이야? 네. 오전의 아이콘. 힐링의 아이콘이 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냥 조용히 그냥 음식 많이 조용히. 포스팅하시고 일상 자체가 뭐 기빙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사장님은 뭐 저는 제 음식 해가지고 올리는 게 나의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한데 집에서 애들과 음식하는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할 때 혼자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너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육아에 거의 미쳐가지고 다른 육아맘들은 막 풍선 날리면서 막 엄청 유유하게 막 거기서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야 저기 근데 실체는 거의 현실은 거의 미친 시츄에이션이죠. 사실 세수도 3일 동안 안 하고 막 거의 맞아. 돼지꼴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요즘엔 그냥 그런 게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아이돌이라는 거 봤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볶음김치 하나 딱 해가지고 당신이 제일 이제 뭐 부모님이 생각 많이 날 때 음식 보고 생각이 많이 날 때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이만큼 해놨어.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반응을 보면은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게 좀 필요한지도 되게 보이죠. 그러면은 그걸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음. 저도 그럼 최근에 네. 고등어 잡아삼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엄마 생각하면서 올렸는데 되게 또 힐링 되더라고요. 예. 좋아져서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구나. 막 성공의 방법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한 끼 나누고 싶은 마음 아니면 그리운 거 그런 것들 지금 다 힘들잖아. 그런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저번 때도 아는 분을 소셜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보선이는 그렇게 음식 그냥 막 그 정말 현실 엄마처럼 이렇게 정말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실비집에서 먹는 것처럼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힐링 되죠. 이렇게 막 꾸미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좋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서 하는데 음. 그냥 좋습니다. 같이 막 알고 싶어지는 분인 것 같고 보성 사장님 피드랑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옆집 언니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요즘 그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걸 좀 봤는데 유튜브에서 옛날에는 막 멋지게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엄마가 된 분들이 아이돌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이었던 사람들이. 근데 노래 연습을 하는데 애들이 머리에 올라타고 막 그 밥하면서 막 그 포크로 노래하고 애들이 옆에서 "엄마 시끄러워요." 막 이러는데 저도 맨날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힐링 되더라고요. '아 나 저런 영상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음. 요즘 진짜 수연 선생님 말대로 그런 것 같아요. 음. 꾸민 게 아닌 거가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줌으로 만나도 너무 좋은데 네, 앞으로 우리 그래도 2000 할 건 해야죠. 우리가 왜 만났어요? 사업도 잘해야지. 어저께 그 서머리만 봤는데도 2022년 미국에서 사업 진짜 지금 회사가 일을 갈았구나. 미국 그 지금 요번 연도에는 밀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쉬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또 부릉부릉 시작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기존 그 그래서 룸미스터는 기존 룸미스터는 그러면은 뭐 저기 해주는 건가? 그렇지 안 되지 또. 또 새로 사야지. 아이폰 나오듯이 그렇게 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내년이 되면 미국이 1 위가 될 거래요. 그만큼 미친 듯이 미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콜라겐이 정말 난리가 났고 뉴스킨도 주식이 거의 회복이 됐고 그러네요. 네. 그래 가지고 어젠가 60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저희도 어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면은 같이 회의하면서 서로 머리를 싸면서 또 새로운 도약도 해 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 보면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거기서 또 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보성 사장님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나 뭐 지금 또 수연 사장님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소피아 사장님 릴스를 도전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이면은 존버는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어제도 민정사님 만나서 다 아프고 막 그런 얘기 좀 듣다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회사가 지금 진짜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 3D 세상까지 다 준비를 해서 끝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부터 뭐 커넥트나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존버를 잘해서 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네. 선생님들 네. 그리고 새로운 한 가지만 더 콘텐츠들 많이 하면 우리가 지금 채팅방이 여러 개 네. 이제 사업자 시스템으로 있는데 물론 LOI 방도 그렇고요. 근데 민정 사장님이랑 어저께 통화하다가 민정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안방 지금 너무 사업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뭐를 못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안방도 어떤 리드 한 명이, 그 컨셉 한 명이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션을 끝났다고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약간 그 TR, 그 민정 사장님 방에서 얘기하면, 사실 그 민정 사장님 방에서 되게 감사가 그래도 있는 게, 그 안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감사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거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존의 TR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TR방에서 예를 들면 항상 보는 형식이었어, 사실은 TR방도. 하지만 그 안에서 몇 명이 만약에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방이 계속 그 방처럼, 그 기존의 형태처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더 감사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방의 포맷도 몇 명의 사람이 그런 다른 반응을 함으로써. 저는 동안방도 지금 그렇게 한 명의 컨셉이 계속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너무 재미있게 지금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반응을 해주면서 조금 더 참여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유도하는 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컨셉으로서 할 때 그냥 미션 해놓고 그 다음에 댓글 형식적으로 달아주고 이런 형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형식으로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냥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컨셉 하나로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같이 반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hird Monday. 네, 맞아요. Third Monday. 사실 동안방 처음 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Every year is 다 different.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일주일 되면, 저도 고백하지만 그냥 이번 주는 소피 선생님이 하는구나, 그러면 이러고 나 미션 하나 올리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요번에는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영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뭉치고 우리끼리 더 많이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다 보면은 더 참여하실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2장 못하고 챕터 6로 또 끝났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기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서로 어떤 식으로 기빙하고 있는지 알게 돼서 더욱더 또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